32살의 공격수가 수비 가담률 세계 1위.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축구 박사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는 최근 손흥민의 압도적인 활동량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수비 과정에서 시속 25km 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와 신체 접촉 및 볼 터치 없이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 횟수를 기준으로 수비 기여도를 평가했는데 이 두 항목에서 손흥민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특히 시속 25km 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 부문에서 압도적인 활동량을 기록하며 전 세계 선수들 중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압박 횟수에서는 세계에서 7위에 올랐고 유럽 5대 리그로 좁혀보면 두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손흥민의 뛰어난 수비 가담 능력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활동량은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측면과 최전방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수비에 참여해왔는데 이번 시즌 들어 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올해 32세인 그는 20대 시절보다 더 많은 그라운드를 누비며 경기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토트넘의 공격에 공백이 클 것으로 보였지만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초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시즌을 시작했지만 원톱 히샬리송이 부진하면서 손흥민이 다시 원톱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온 후 기량이 올라오면서 손흥민은 다시 좌측 윙어로 이동했는데요. 좌측에서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좌측에서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는 토트넘의 득점 패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케인이 떠나면서 손흥민이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됐고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팀들이 손흥민의 강점을 파악하면서 손흥민에게 기회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손흥민도 공격 지역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시즌 초반보다 경기력이 떨어진 것은 바로 수비 가담 때문입니다. 국제스포츠연구소의 설명처럼 손흥민의 높은 강도의 압박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가 있는 위치까지 압박을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압박 거리가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로 인해 정작 필요할 때 힘을 쓰지 못하는 악순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의 이러한 활동량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들에게 수비 상황에서도 높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히샬리송이 수비 기여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지난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후 수많은 동료들이 팀을 떠나고 주전 공격수 해리 케인까지 이적했지만 손흥민은 팀에 남았습니다. 그는 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토트넘을 이끌며 원래 포지션인 왼쪽 윙뿐만 아니라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맡아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존재감은 팀 내 핵심 역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피파 푸스카스상, EPL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100골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우며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팀의 주장이 된 손흥민은 141년 토트넘 역사상 첫 비유럽 출신 주장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주장 완장을 찬 한국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량이 꺾이지 않은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이적으로 더욱 중요해진 토트넘의 핵심이자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수비 기여도 1위 기록은 손흥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계속 남아있을지, 다른 팀으로 또는 다른 리그로 이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공격수에게 수비 부담을 주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는 팀에서 남은 선수 시절을 더 멋지게 장식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축구 박사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축구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축구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